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천지간님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DDATHXN님 격려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또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린 에피소드를 듣다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은행나무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때 거기서 제가 속시식물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속시식물이 아니고 겉시식물입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었나봐요. 자, 오늘 읽어볼 책은 지금 놀러갑니다. 다른 행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212쪽. 탄화수소 호수나 강에 첨벙 뛰어드는 것도 아주 신나는 경험이다. 탄화수소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보온 우주복을 입고 있어도 점성이 있는 액체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다. 돌고래처럼 탄화수소 호수 위의 표면 위로 펄쩍 뛰어 올라보자. 인내심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부분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타이탄의 바다에서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타이탄의 파도는 지구와는 사뭇 다른 대기와 추운 기온 때문에 아주 낯설고 낮은 소리를 낸다. 점성이 큰 액체, 두툼한 대기, 천천히 부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움직이는 속도는 지구보다 훨씬 느리다. 폭풍이 불면 메탄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메탄 빗방울은 지구에서 내리는 빗방울보다 거의 2배가량 크다. 타이탄은 대기가 짙고 중력이 작아서 비가 눈처럼 천천히 내린다. 폭풍이 부는 동안에는 번개도 보고 천둥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네, 오늘은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좀 실감나지 않나요? 이 책 저번에 그 목성 이야기 할 때도 여기서 이제 참고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진짜 여행 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실감나는 묘사가 굉장히 좋았던 책인데 출판사는 지상의 책이고요. 그리고 김소정 옮김, 올리비아 코스키, 야나 그르세비치 지음 책입니다. 지금 놀러갑니다. 다른 행성으로. 하여튼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사실 이런 상세한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참 잘 썼어요. 이 작가가. 근데 이 타이탄 이야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면 어떤 뭐랄까 좀 끈적이는 젤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기의 밀도도 우리 지구보다 높아가지고 약간 좀 젤리 같은 그런 좀 뻑뻑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들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 원반 던지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반을 던지면 대기가 밀도가 뻑뻑하니까 잘 이렇게 높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런데 일단 또 높이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질 거다. 중력도 약하고 대기도 좀 밀도가 높아서 뻑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이게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에서 보는 석유 있죠. 석유, 석탄 이런 화석연료의 주성분이 탄화수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도 뭔가 그 시커먼 석유 같은 그런 찐득찐득한 그런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끈적거리는 석유가 시커먼 바다 꽉 채우고 있고 또 되게 미세하게 출렁거려요. 이게 파도 높이가 2점 몇 센치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조용하면서 파도도 되게 아주 살살 치고 그리고 좀 어두컴컴하고 그런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끈적이는 타이탄의 그 탄화수소 석유 바다 이거를 주제 삼아 가지고 서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브레아 타르 웅덩이 여기로 한번 가볼 거고요. 두 번째는 카리브해의 뜨거운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 번째는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 대학. 네 번째는 조선 숙종 때 김득신 시인을 만나러 가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어떻게 이 여행 코스를 짜가지고 이걸 다 연결을 시켰는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진짜. 하여튼 다 근데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한번 또 오늘 여행 코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야간 서행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라브레아 타르 웅덩이 공원에 와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하늘도 정말 파랗고요. 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날씨가 좋죠. 여름에는 건조해가지고 더워서 좀 고생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해가지고 굉장히 더 덥고 그런데 여긴 건조하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좀 시원하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따뜻해요. 여기가 이제 해양성 기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겨울엔 따뜻해서 또 살만하고 또 해변도 굉장히 또 아주 길고 좋아가지고 참 좋아요. 날씨가 좀 부러운데 지금 우리 또 겨울이라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데로 또 여행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참 이 공원을 둘러보기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자, 근데 이 공원 입구에 와, 이 야자수가 진짜 높네요. 거의 뭐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무 기둥도 굉장히 굵직하고 아주 그냥 공원을 지키는 파수꾼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그리고 이 선인장도 이 앞에 있는데 와, 이게 그 우리 알로에 선인장 있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유명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줄기가 굉장히 칼처럼 크고 아주 날카롭잖아요. 어유, 이 굉장히 커요. 거의 뭐 이게 이 한 줄기 길이만 해도 거의 초등학생 키만 해요. 야, 이 정도면은 잘라가지고 휘두르면은 칼에 버금가는 흉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공원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일부러 여기다 이런 거 심어놓은 것 같아요 보면. 네, 좀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철조망이 보이는데 저 연못이 보이네. 저걸 이제 타르 웅덩이라고 하나 봐요. 근데 코끼리가 있네. 진짜 코끼리는 아니고 동상인데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연못에 빠져가지고 한 허벅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빠져서 허우적 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마리는 이제 연못 가장자리에서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동상이 사연이 있어요. 이 연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그런 물로 이루어진 연못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타르 웅덩이 공원이니까 타르가 솟아나오는 연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굉장히 아주 끈적한 그런 석유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탄의 그 탄화수소 바다처럼 여기도 그 탄화수소 성분의 석유가 솟아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석유가 솟아나오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석유에서 가벼운 분자들, 휘발성이 있는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점점 이제 끈적한 분자들만 남는 거죠. 증발하기 힘든. 근데 이제 얘네들 위로 뭐 흙이나 나뭇잎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날라와서 덮이게 되면은 뭐랄까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땅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웅덩이가 한 5만 년 전 정도부터 형성이 되었을 거라고 하니까 당시는 이제 빙하기였겠죠. 한참 추웠을 때고. 그러니까 저건 이제 코끼리가 아니라 매머드죠. 이 타르 웅덩이에서 아기 매머드랑 엄마 매머드가 그 유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도 그 아기 매머드가 좀 조심성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빠졌을 테고
그걸 구하려고 이제 엄마 메모드가 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둘 다 여기에 빠져서 이제 먼 훗날 우리 인간에게 그 뼈가 발견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모정이라는 게 참 끈끈한 것 같아요.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빙하기든 뭐 간빙기든 간에 상관없이 하여튼 이 타르 웅덩이 때문에 우리가 이 애틋한 모정을 몇만 년이 흐른 뒤에도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여튼 이 타르 웅덩이에 그 타르 성분이 뼈에 스며들면은 뼈가 썩지 않게 굉장히 잘 보존해줘가지고 그 또 이제 전체 뼈도 거의 분실되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또 발견이 되고 뭐 다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어디 뭐 흘러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보통 그 암석에서 발견되는 보통 화석들 보면은 막 기껏해야 뼈 몇 개만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상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막 이렇게 휩쓸려 내려오고 막 물에 그래서 이제 막 그 호수 밑바닥이나 바다 밑바닥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화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막 다 뒤엉키고 막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이 타르 웅덩이는 그냥 그대로 빠져서 정말 끈적끈적하게 주변에 다 뭉쳐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생생하게 이 뼈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재구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기 메모드랑 엄마 메모드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빙하기의 동물 뼈들이 이 타르 연못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웅덩이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뭐 한 100개 이상 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더니 동물의 유해가 와 몇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동물은 늑대인데 얘는 한 4천 마리 정도나 되고 또 검치호가 있어요. 그 호랑이처럼 생겨가지고 송곳니가 굉장히 긴 동물이 있거든요. 그 빙하기에 살았던 얘가 한 2천 마리 정도 발견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 검치호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도 많이 잡아먹었었거든요, 예전에. 그 사람 두개골에 그 송곳니, 검치호의 그 이빨 자국 그런 게 발견되고 막 그러기도 했었죠. 특히 그 늑대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시실에 들어가가지고 실내 전시실이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타르 웅덩이 위에다가 이 지붕이랑 이런 걸 씌워가지고 여기 실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늑대의 뼈가 발굴된 상태를 거의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해 놓은 거죠. 봤는데, 와, 뼈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늑대 생각하면 뭐, 개보다 조금 뭐, 큰가?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이어 울프라고 그래가지고, 그 빙하기에 살던 늑대는 덩치가 더 커요.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늑대보다. 그 최대 180cm까지 자라나는 큰 늑대고요. 몸 길이가. 이 정도면 하이에나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덩치가 좋고 센 육식동물인 거죠. 우리 하이에나 보통 만화에서 보면 좀 약간 교활하고 그냥 좀 덩치도 약간 작게 묘사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뭐랄까 그 동물 사체 이렇게 사자나 이런 애들이 먹고 남은 거 그리고 좀 먹다가 막 또 사자 오면 막 도망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 보면은 굉장히 덩치가 크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운 동물이죠. 이 하이에나가 막 몰려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이 늑대 같은 경우도 다이어 울프도 굉장히 덩치가 크고 하이에나에 밀리지 않는. 하여튼 빙하기에는 보통 동물들이 덩치가 다 크죠. 메모드도 그렇고 코끼리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클 거예요. 추운 데 살다 보니까 덩치가 커야지 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덩치가 커야 되죠. 인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좀 좋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빙하기에 살던 동물들이랑.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육식동물들이 이 타르 웅덩이에 빠져 죽었을까요? 늑대, 곰치호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발견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죽음의 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죽음의 계곡하고 비슷해요. 아까 봤던 매머드나 초식동물들이 돌아다니다가 잘못해서 여기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순식간에 쑥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무릎이나 허리 뭐 요 정도까지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게 되거든요. 물론 운 좋으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면 거기서 막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손쉬운 사냥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죽으면은 그 사체 냄새가 막 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주변의 육식동물들이. 그래서 좋다고 왔다가 이제 그거 막 이제 고기 뜯어먹고 하다 잘못해가지고 얘네들도 빠지고 그러면 또 늑대나 검치호도 막 허우적 대면서 거기서 또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또 그걸 잡아먹으려고 또 그 고기 냄새에 또 몰려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천 마리가 여기서 빠져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빙하기 동물들한테는 뭐 완전 이게 죽음의 덫이었지만은 이게 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쓸모가 좋은 화학물질이었어요. 이게 기름이니까 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에 발라놓으면은 끈적하게 얘가 스며들어가지고 방수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카누 같은 데다가 이걸 발라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뭐 배 같은 거 보면은 나무 배, 큰 배에도 역청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타르를 방수제로 많이 발랐었어요. 그래서 역청을 많이 바르는 경우에는 이제 배가 시커멓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쓰임새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매장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유해를 여기에다 이제 안치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인간의 뼈가 한 구가 발견됐거든요. 20대 초반 여성의 뼈였는데 작은 강아지 뼈랑 발견됐대요. 그런데 허우적대면서 죽었다기보다는 편안하게 누운 상태로 뼈가 발견됐나 봐요. 이것도 제 생각엔 좀 애틋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작은 강아지가 함께 여기에 묻혔을까? 어쩌면 먼저 주인이었던 그 여성이 병들어서 죽고 주인 죽으니까 강아지가 혹시 너무 슬퍼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이제 주인 주변에서 맴돌고 그러다가 같이 죽은 게 아닐까. 그리고 이곳에 매장한 거는 뭔가 둘 사이에 추억의 장소였던 건 아닐까. 이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보통 일반적인 매장지였다면 다른 사람의 유해도 발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건 특별한 이 여성과 강아지만의 그런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여성이 진짜 그 과학적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타르 구덩이를 막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라던가. 그래서 뭐 내가 죽으면은 그 타르 구덩이에다 날 묻어줘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막 이 타르 구덩이가 이제 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걸 타르 화산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안에서 이렇게 그 가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폭폭폭폭 막 그 방울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타르 웅덩이는 어떻게 보면 이 과거 빙하기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조각을 품고 있는 이야기 보물 창고랄까요? 동물 사체 말고도 뭐 꽃가루, 각종 식물들, 뭐 작은 곤충들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LA도 좀 둘러봐야겠죠? 아까 제가 고속도로를 둘러보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풍경을 봤어요. 이 도로 옆에 언덕에 펌프들, 전봇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이제 펌프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저 미국 배경 영화를 보면은 그 석유 펌프 있잖아요.
막 오른쪽 왼쪽으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면서 막 예. 그런 펌프들이 큰 펌프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쫙 있는 거예요. 전봇대들도 엄청나게 많고 아마 그 펌프에 이렇게 뭐 전기를 연결해 줘야 되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바로 잉글우드 오일필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도심에 있는 유전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LA의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는데 큰 언덕들이 막 이렇게 그 뭐라 이제 이걸 구릉지대라고 그러죠.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얕은 구릉들이 막 있고 거기에 펌프 전봇대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가 날씨 좋고 뭐 해변이 멋지고 포도 농사 잘 되고 뭐 와인도 꽤 유명하고 이제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석유가 많이 나오는 데더라고요. 이 잉그루드 오일필드 같은 경우에는 1924년에 발견돼가지고 지금까지 4억 배럴이 나왔대요. 엄청나죠 이게. 아직도 한 3천만 배럴 정도 남아있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분리돼서 독립해가지고 살아도 돼요. 날씨도 좋고, 농사도 또 워낙에 잘 되고, 그리고 이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 하여튼 이 1920년대에 이 캘리포니아가 블랙러시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되니까 사방에서 이제 몰려드는 거죠. 벼락부자들이 막 탄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을 사서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막 석유가 발견되고 막 그러면 예, 진짜 벼락부자 되는 거죠. 엄청나게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 욕망들이 이제 막 들끓어 오르는 거죠. 정말 사람의 그 끈적이는 욕망 정말 벗어나기 힘들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요즘 애들 뭐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나고 또 뭐 코인 때문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뛰어들잖아요. 뭐 몇 조, 예, 뭐 몇 억도 아니고 뭐 한 번 그 뭐랄까 거래가 터지면은 뭐 장난이 아니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여기 막 몰려들고 이러면서 이걸 또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 코인도 그렇잖아요. 막 이거 뭐 이 코인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에? 그래가지고 정말 가치도 없는 코인을 그거 원가 해봐야 뭐 1원도 안 될 건데 그런 걸 갖다 막 100원, 200원에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막 팔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걸 노리는 사기꾼들이 또 여기에 꼬여들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기 사건이 있어요. 줄리안 오일 스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려 당시에 1억 달러를 사기를 쳤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캐나다인인데 그 여기 미국의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이제 석유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채굴권을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어떤 이제 땅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채굴해서 석유를 뽑아 올리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 스탠더드 오일 그 록펠러가 만들었던 그걸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회사를 내가 만들 거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유니콘 같은 거죠. 예. 내가 이제 이 석유 사업을 엄청나게 일으켜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광고 같은 걸 굉장히 잘했대요. 그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이 주식,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식을 팔았는데 이 주식은 뭐 과부나 뭐 어린애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사지 마라. 이런 건 진짜 프로들, 돈 많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런 건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왠지 좀 이제 은근히 무시도 하고, 그러니까 막 더 사고 싶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15만 주를 발행을 원래 해서 팔아야 되는데 400만 주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한 그런 메커니즘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죠. 이제 주식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나 보죠. 계속해서 복사해가지고 그런 권리도 없는 이상한 주식들 막 찍어내서 팔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막 팔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폰지 사기. 그러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초기에 자기의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고 수익을 주고 그래서 나 이렇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홍보가 되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석유를 채굴해서 버는 돈은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투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짜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만들었대요. 밀리언 달러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 인사들을 이제 먼저 모집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이너서클처럼 특별한 이너서클처럼 해가지고 유명 인사들 뭐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으니까 뭐 MGM의 뭐 무슨 뭐 대표이사라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두머리 회사의 어떤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막 수익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난 돈 벌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언론에다 뭐 인터뷰도 하고 막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저절로 광고가 되는 거죠. 나도 막 들어가야겠다.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그리고 또 본인도 호화 생활을 막 대저택에서 막 막 파티 맨날 그리고 또 저 뭐 아주 되게 예쁜 영화 배우라던가 예쁜 그 여성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막 그런 것들 일부러 막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제 또 그걸 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막 들어오고 그리고 주식 거래가 결국엔 이제 금지가 돼요. 얘가 이제 사기로 주식을 팔았다는 게 이제 발각이 됐나 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 줄리안 같은 경우에는 막 되레 정부를 막 비난하고 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 정부와 싸우겠다. 난 투자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다 지금 나를 회방 놓는 거고 나를 방해하는 거다. 가만둬선 안 된다. 내가 이제 정의사도다. 막 이러면서 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이 피해자들이 당장 이 줄리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넣어서 그 당장 자기 그 피해 당한 돈을 그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줄리안 편이 돼가지고 이 사기꾼을 편들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상황에서 이제 줄리안은 이제 자기도 알았겠죠. 이제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기도 이제 감옥 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오클라호마인가 거기 가서 또 다른 투자 사기를 막 벌이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 상해로 도망을 가요. 밀항을 했겠죠 아무래도. 경찰이나 이런 데도 또 뇌물 막 많이 주고. 근데 거기 가서 체포가 안 돼요. 거기 가서도 막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막 이제 호화 생활하고 막 호텔에서 그러는데도 그 당시는 뭐 인터폴이나 이런 것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약간 치해법권 같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체포가 안 되고 거기 계속 거기서 막 사기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전 재산을 날린 노동자가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줄리안이 사기칠 때 어떤 금융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막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금융 전문가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 밀리언 달러 클럽을 만들어줬던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사람을 재판정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모자 속에 숨겨왔던 총을 갖다 탁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이 이제 그 노동자가 전 재산을 다 잃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자기 아기도 막 집어던지고 뭐 환각에 막 시달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엔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총을 쐈던 거죠. 참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석유의 끈적임보다 인간의 욕망이 훨씬 더 끈적이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지 않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정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그런 욕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 여행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인데요. 이건 지금 방송 시간이 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떠나보죠. 열대 아주 뜨거운 카리브해의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 다음 시간에
같이 서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